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마침내 만들어낸 화성은 어떤 도시인가요? 마침내 만들어낸 화성은 어떤 도시인가요? 사람이 먼저인 도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에코한 화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동탄 2 신도시를 컨셉 단계에서부터 자전거 친화 도시로 구상했습니다. 왜 자전거일까요? 자전거는 주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지구를 살리는 기특한 교통수단으로 친환경 도시 동탄 2 신도시와 참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탄 2 신도시에서는 자동차 도로만큼이나 자전거 도로를 볼 수 있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의 도시 설계는 이미 미래에 가깝고 스마트하며 에코합니다. 우리는 지역과 마을이 하나 되어 인재를 키웁니다. 아이들이 창의 지성 교육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고 지역과 학교,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터에서 공간과 교육, 마음을 나누며 더 큰 인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교육을 화성 전역에 퍼져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픔의 공간이었던 매향리를 희망의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꿈의 공간이었던 화성 드림파크가 6월 개장했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자연과 생명의 어울림을 통해 역사와 문화, 미래를 담아낼 것입니다. 화성은 시민의 삶을 마지막까지 돌봅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부권 30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5개 지자체가 함께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준비 중이며 매송 문화공원을 통해 문화와 어울려 생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용하여 지역 경제의 따뜻한 성장을 돕고 화성시의 대표 노인 일자리 사업인 노노카페를 확대하며 세대 간의 소통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안전에도 미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드론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치안, 소방, 환경 등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제1의 안전도시 화성으로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서해안 관광도시 화성. 우리가 가진 해양 관광 자원을 통해 관광객이 모이고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문화복지 인프라가 생활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고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는 화성의 교통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 스마트한 도시이자 에코한 도시 화성. 우리는 이렇게 점점 더 화성다워지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미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출입문 앞에 시원한 음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시면서 맛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석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우리시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정말 폭소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많이 더운데요. 언론사에서 또 각 기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화성시는 변방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또 화성시 하면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억될 만큼 사람들이 기피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몰려드는 화성시의 발전은 질풍노도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2016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지난 10년간 화성시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인구 10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도 앞다퉈 화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화성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업체 증가율 전국 1위, 경기도 수출 규모 1위의 도시가 화성시입니다. 지난 10년간 화성시의 지역 총생산은 무려 4배가 증가한 39조 원에 달하고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릅니다. 화성시 예산도 10년간 3배가 늘어나 2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산 3조 원 시대가 열릴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년간 2,500억 원에 가까웠던 채무를 모두 갚아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지역 경쟁력 부분에서 3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놀라운 발전상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기업 맥켄지는 세계 모든 도시 중에서 앞으로 부자 도시로 성장할 곳으로 우리 화성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10년이면 당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화성시는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화성시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도시이자 글로벌 도시입니다.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음울한 도시가 아니라 눈부시게 발전한 역동적인 미래 도시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적과도 같이 성장한 화성시는 미래에 조금 더 먼저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글로벌 도시로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화성시의 진정한 발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에코와 손잡고 스마트하게 발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 청바지 시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청렴하고 바지런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행정이 그것입니다. 청바지 시장, 저 최인석의 목표는 한결같았습니다. 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화가 닳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좋은 행정 사례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화성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금 화성시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 중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화성시의 미래는 분명 밝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발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성장 위주에 빠져 난개발을 일삼는다면 화성시는 잿빛 콘크리트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당장의 성취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화성시는 그저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에코 스마트 도시를 제안합니다. 이미 세계 도시들은 환경과 조화로운 에코 도시를 발전 모델로 삼아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에코 도시, 화성이야말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에 어울리는 성장 모델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 도시들은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인구 100만의 글로벌 도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스마트 도시를 화성시 발전 모델로 함께 제안합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은 에코도시 화성의 지능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한 공원 벤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벤치에 설치된 USB 단자로 충전을 하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방문자 수를 자동으로 파악해 청소 시간을 정하고 행사 시간을 계획합니다. 또한 도시교통량과 정류장 승객 수를 분석해 버스 배차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대기질을 체크해 공기가 좋으면 공원 산책이나 야구 등 운동을 권유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별똥별이 잘 보이는 시기에는 캠핑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에코와 손잡고 스마트하게 발전하는 화성시를 성장 모델 삼아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화성시 전체를 에코스럽고 스마트하게 발전시키는 데 화성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에코 스마트 도시 화성은 화성시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에코 스마트 도시 화성은 글로벌 부자 도시라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에코 스마트 도시 화성은 우리들 다음 세대의 꿈을 더욱 풍성하게 실현해 줄 것입니다. 다시 강조컨대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화성시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요롭습니다. 앞으로 화성시는 에코스마트 도시로서 세계 도시들의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미래의 길이 열리는 화성시. 화성시의 자랑스러운 우리 화성 시민들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질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에코스마트해지지 않았는데요. 지난번 그 전국 항해에서 PT가 있었죠. 그때는 이 핸드프리 마이크를 주더니 오늘은 손에 쥐는 마이크를 주고 손에 잔뜩 뭘 쥐어줘서 스마트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지자체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마린센터를 가진 도시 없을 겁니다. 아마 광역시에도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거 드림파크를 보시면 이런 공간을 기초지자체에 갖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만 갖고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 기자님들 또 언론사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의 내역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화성의 아픔. 화성은 기본적으로 위기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력을 항상 표출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어요. 이곳 매항리는 아시겠지만 제가 벌써 한 5년이 지났습니다. 화성호 매항리 문제를 가지고 저 해남 땅끝마을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걸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부가 해결해 달라. 용산 미군기지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이전 단계에 들어갔고 서울 시민한테 특별법을 만들어서 1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그냥 공원을 만들어줘요. 용산 미군기지가 있었을 때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있었죠. 서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었어요. 근데 이곳은 아주 각별한 희생만 있었습니다. 고통만 있었어요. 근데 이곳의 땅을 시 재정으로 사서 시가 알아서 개발하라. 너무 억울했죠. 이 문제를 항의하고자
600km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드림파크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정말 한과 고통의 땅, 이 부지는 7만 5천여 평입니다. 실제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공간은 평화생태공원으로 존치하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리틀 야구장 4면, 또 유소년 야구장 3면, 여성 야구장 1면, 이렇게 해서 8면의 야구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7억이 들었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기반시설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조암 IC에서부터 이곳까지 350억을 들여서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회와 꿈을 가져다 주는 공간인데요. 제가 제일 집중하는 것은 지난주에 봤더니 전국의 사투리가 다 들려요. 전국의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이제 배트 소리, 함성 소리가 들려요. 그 지난주에는 전 세계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일본말, 중국말, 영어니 다 들려서 이곳이 정말 이제 글로벌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 고통의 땅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곳에 외자가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 20만 평에 숙소와 리조트, 놀이동상 이런 것들을 만들 테니 시가 협조해달라, 외자 유치를 해주겠다. 제가 다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발전하는 것보다요, 뭔가 삐까뻔쩍한 것보다 이곳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좀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이곳에 공간이 들어간 게 우리 그 로컬 푸드를 해서 지역 분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곳에 우리밀을 심고 그것을 1차 생산, 가공, 판매까지, 유통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밀을 심으면 밀국수에 대한 소위 우리 찬거리를 만들 수 있죠. 간식거리를 만들 수 있고, 야구 배트, 야구 모자, 야구 공의 빵을 만들면 굉장한 그 기념품과 또 먹을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사와 가공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 지역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정보시 제가 좀 더 넘어가면요, 이 성겨요. 넘어가면 드림파크로 다시 만들어 주실래요? 저희가 꿈꾸는 콘텐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에는 있습니다. 일본에는 200개 팀이 넘어서 미국 메이저리그컵 야구 대회가 실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주관하는 야구 대회가. 우리도 지금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가 메이저리그 주관하는 야구 대회가 해마다 열리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미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해마다 열리고 한 향후 5년까지 이곳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예선전이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콘텐츠를 더 만들고 싶은 게요. KBO가 주관하는 명예의 전당은 부산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과 KBO 명예의 전당 화성시가 MOU를 해서 이곳에 특별전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유소년 야구, 리틀 야구 대회가 열릴 때마다 박찬호전, 베이브 루스전, 이렇게 역대급의 그 소위 선수들, 우리 아이들의 레전드들을 기념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해마다 또 대회 때마다 만들어서 좀 더 풍성한 콘텐츠, 또 좀 더 그것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평화생태공원은 그냥 같이 따라서 넘어간 건가 봐요. 예. 학교시설 복합화 거는 처음에 저게 이제 이름은 이음터라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고 화성만 유일하게 가진 소위 학교시설 복합화 이음터. 이건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여태까지 교육하면 우리가 심화교육, 주입식 위주의 심화교육을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 아주 압축 성장하고 고속 성장할 때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팔을 때 이럴 때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 교육 환경, 앞으로 미래의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소위 누구나 얘기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의 교육 환경은 계속해서 저것을 고집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럼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를 전형을 만들어 놓은 게 첫째 창의성 교육이고, 그 다음에 그 종합판이 저는 이음터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고민이 참 컸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죠.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상업 부지, 여기는 교육 부지, 여기는 공원. 그게 세팅되고 나면 뜯어 고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작은 도시에 집적화돼서 많은 인구들이 돌아 사는데 커뮤니티 공간,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공간들은 절대적으로 모자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행정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소위 시청각실, 실내체육관, 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개방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신도시에서는 교육청과 MOU에서 아예 설계 자체에 반영을 하자 해서 분리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청각실, 실내체육관,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이런 공간들은 분리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자 한 게 동탄 이신도시에 지금 지어지는 55개 학교는 다 그 적용을 받습니다. 앞으로 향남이든 송상그리시든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학교들은 다 그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학교 시설의 복합화가 첫걸음이고요. 이음터는 왜 탄생했냐면 신도시가 고도화되고 집적화되고 고층화되면서 공원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공원에 동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 있는 걸 아시고, 우리 센트럴 파크 보면 아실 거예요. 낮에 시간에 그곳에 가면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의 학교는 땅값이 워낙 비싸서 거대 학교, 과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손바닥만한 운동장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LH공사, 화성시, 교육청 관계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공원 근처에 배치하고, 공원 한가운데 있는 운동장을 가장자리로 빼면 한 3,000명 수용교의 정규장을 학교 아이들은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 부지가 남았죠. 이게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가는 땅값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화성시에선 이곳에 하드웨어를 짓는 교육 거점을 만드는 작업이 마을교육공동체 이음터입니다. 약 한 3,000평 정도의 건물에 우리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의 그 주입식 정해진 커리큘럼, 정해진 교과서만 배우다가 이곳에 오면 자기가 꿈꾸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시스템은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선생님 대표, 지역사회 대표,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이 운영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조리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식용과 교수로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올 연말쯤 가면 지역사회 돌베기 일잔치 여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옆집 아이가 만들어 놓은 음식으로. 이웃집 아저씨가 가르쳐준 우리 학생들이. 그랬을 때 밴드 협동조합 아이들이 출연해서 영을 돋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칠순 팔순 잔치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또 송년회나 친목 모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틀로 굴러가게 만들어놓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음터입니다. 인구 5만당 한 개소씩 들어가면 화성의 100만 도시에 20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첫 번째 이음터는 ICT를 특화시켰습니다. 여긴 드론이 배치되어 있고 3D 프린터기를 직접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담은 3D 프린터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자기가 꿈꿀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음터에는 영화, 영상, 에디터가 특화됩니다. 아이들이 감독하고 부모들이 연극하고 영화를 찍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음터에는 음악과 미술이 특화됩니다. 이곳 도서관에는 음악 전문 시스템과 믹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주 각별한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개 있는 이음터들이 각자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우리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가는 이음터는 거기가 비봉습지가 있죠. 서해안에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생태가 특화된 이음터가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만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이것은 5만 인구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학교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이곳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네트워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아주 새로운 교육의 중심점이 전 이음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건이 지어져서 동탄 중앙 이음터가 지어졌고요. 동탄 중학 이음터가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또 세 번째 이음터가 이미 실기 설계가 완료됐고 네 번째 이음터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제가요 워낙 바빠가지고요 안 맞춰봤어요. 저쪽에서도 당황할 거예요. 제가 그냥 이 큐시트를 줬는데요. 이거 보면 더 헷갈려요. 창의성 교육이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 그죠? 창의성 교육 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민선 5기 시절에 정말 참담하고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당선되고 저는 기소부터 됐죠, 아시죠? 기소부터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지정이 됐고요. 시 재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700억의 재정 결손이 있었고요. 2,400억의 실질 채무가 있었고요. 종합운동장 530억의 외상공사가 있었고요. 이곳에 한라비발디 1,700억의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가 있었고요. 전국항 산업단지 3,500억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1조가 넘는 빚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반 회계가 1조가 안 될 때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매니페스토 민선 5기 전국 꼴등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공약을 지키고 싶었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었는데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될까? 재판은 받고 있고 3중고 4중고였었습니다. 그때 구제역이 왔죠. 소도 잡으러 열심히 쫓아다녔고 재정위기도 있었고 이러는 와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약속은 좀 묻어놓자. 살림부터 하자. 내 주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처럼 아버님이 가져둔 작은 월급이지만 이거 살림하는 순서대로 하자. 우선 빚부터 갚자. 내실을 다지자. 뭐 이런 그러고는 계획을 세운 게 미래를 위한 계획만 세우자. 만약에 제가 민선 5기로 끝나더라도 다음 시장이 이거 전시행정인이 하지 말고 계승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의 계획을 세우자라는 게 제 민선 5기 때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꼭 놓치지 않은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의 희망이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것이 전 교육이라고 생각했고요. 김상곤 교육감님하고 MOU 하면서 창의성 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에 혁신학교의 안을 제안했을 때 교육특구를 전 제안했습니다. 화성을 교육특구로 좀 지정해 주십시오. 화성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니 이곳에서 좋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공업지대도 있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추진됐던 게 혁신학교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판 중이었었어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저희가 실행하지 못하고 이웃도시 오산에서 먼저 하게 됐죠. 그걸 잘 관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저희가 거의 만들다시피 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관찰했습니다. 그것의 단점을 보완한 게 창의 지성 교육입니다. 가만히 보니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고요.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교장 선생님이 2년 만에 딴 데 발령나 가버리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게 현실이었었어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혁신학교라고 지정해놨더니 선생님들은 계속 해오던 주입식 교육만 해요. 디베이트 수업이 뭔지, 참여 수업이 뭔지, 체험학습 위주의 수업이 뭔지, 독서 토론 수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해오던 방식대로만 해요. 선생님을 재교육시켜야겠다. 아이들은 이 교육 환경이 좋아졌는데 학부모들은 그저 넌 1등만 해야 된다. 국영수부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마인드가 가져서는 이건 안 되겠다. 학부모들을 재교육하자. 마지막 안이 우리만의 지금 국가가 만들어놓은 교과서가 정말 좋은 책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이 배워서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화성만에 갖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걸 연구개발하자 하고 만들어진 게 창의지성교육센터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처음에 23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정장안, 시골형, 또 동탄, 도시명 해서 시작됐다가 지금은 신설학교까지 147개의 모든 학교가 창의성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시즌2 교육이 이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나뉘죠. 시즌1은 학교 안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데 머물렀다면, 시즌2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 교육, 직업체험, 안전체험, 역사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시즌2의 창의성 교육입니다. 내년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자유학년제 아이들 한 8천여 명 됩니다. 요트보트는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됩니다. 생존 수영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다 배우죠. 세월호 보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번져나갔어요. 물이 너무 두려운 거죠. 첫째 이유는. 그래서 못 튀어나왔다 소리도 해요. 있으라고 있었기도 했지만 요트보트를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하면 서해안의 도시에 또 서해안의 가능성, 우리가 바다를 버리고 대한민국이 지속발전 가능하겠냐, 우리 아이들한테 바다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자 해서 화성의 아이들은 요트보트는 필수 과목으로, 자유학년제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후년에는 시가 지금 승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유라 때문에 승마 얘기는 끝내긴 좀 그렇지만 승마도 우리 아이들은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 두 특인데요. 나머지 이제 자연생태, 역사문화, 화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본으로 전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4차 산업. 도대체 이게 뭐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아주 다른 미래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어른들이 하던 것 방식을 계속 쫓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담보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게 저희들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고 중학교 때 이만큼 하고 고등학교 때 이만큼 이렇게 하면 대학교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졸업하면 기업에도 취직되고 좀 더 잘하면 의사도 되고 좀 더 잘하면 판검사도 될 수 있었다. 이런 코스가 정해져 있었고 그 코스만 가면 기득권의 담보를 받을 수 있어요. 평생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강요하는, 그런데 그 미래 세대의 답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래학자들도 이런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는 하지만 어떤 세상이 확실하게 펼쳐질지, 전 교육의 기본 저력은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의 저력이어야 된다, 기본이어야 된다. 또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기본이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의 가치를 빨리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건 기본입니다. 다양한 체험이에요. 암기해서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사물을 관찰하고 보면서 스스로 느껴가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전 교육의 기본이라고 봐요. 그 가치가 창의성 교육이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최종판이 저는 이음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2012년서부터 추진해와서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뭐죠?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생각만 해도 설레죠. 다 아시다시피 전 장의 전문가입니다. 장의사 출신입니다.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힘든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을 제때 다니지 못했어요. 하다 할 일이 없어서 우연한 기회에 장례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대한민국 장례 문화 정말 잘못됐다. 상조 문화도 그렇고 병원에서 왜 장례를 치르지? 병원은 사람 고치는 데인데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까지만 잘하면 될 텐데 죽고 나면 더 큰 돈을 버는 구조,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놨지. 도시민들은 이 선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잘못되면 병원에서 장례 치러야 돼요. 거기를 누가 한번 우리 그 김상조 위원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정거래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비자금 통로일 거예요. 상조업은 어떤 업종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자님들? 제일 잘 아시죠? 주기적으로 상조에서 보도났다 소리 들려요. 그죠? 주기적으로 계속 보도하시잖아요. 이건 근본 설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이 서비스 업종인데다가 보험업에 가까워요. 보통의 크레디트는 소비자가 받습니다. 핸드폰을 사도 할부를 제가 받고, 집을 사도 모기지 제가 받고, 그죠? 차를 한 대 사도 할부를 제가 받아요. 근데 보험업은 특별하게도 내 돈을 먼저 걷어갑니다. 나중에 내가 뭐 해줄게. 돈 좀 줘봐. 은행이 하나 부도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보험회사가 부도나면요. 그래서 이건 자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시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본금도 아주 충실해야 되고 아주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한 감독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근데 이 업종은 희한하게도 막 남발을 했어요. 막 남발했습니다. 우선 걷어가고 보자. A 상조 회사가 300만 원에 A, B, C, D를 해주겠습니다 하면 후발주자인 B 상조는 A, B, C, D, F까지 해주겠습니다 해요. 설계가 잘 돼 있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죠. 이건 가입했다가 소진형입니다. 내가 보장 받든 못 받든 1년 지나면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중간에 사고 나면 할증을 왕창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딜 수 있고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상조는 안 죽는 분 없죠. 그죠? 유일하게 한 분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은 있어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웃으세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대요. 근데 그분도 장례는 치른 거죠. 그죠?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이걸 끝까지 버팁니다. 속여먹다 안 되면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되면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사회 축인데 방치해놨죠. 이제는 행정이 책임져야 될 때가 됐다. 단지 장례 입장의 서비스로 끝날 게 아니라 화장, 납골까지도 토탈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장례 복지를 시작하자. 죽음에도 차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해서 시가 공용상조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 제가 화장장을 단지 화장장 하나 해결하겠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장례 문화 하나만큼은 최인석이 손으로 바꾼다. 꼭 바꾼다.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시장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조 문화, 장례 문화를 제 손으로 바꿀 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장장을 처음에 가져갔을 때 저희도 예나 없이 님비가 있었죠. 물론 넓은 땅에 소위 참가 신청을 참가 신청을 받고 공정하게 선발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님비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동네에서는 찬성했지만 그 지역, 그 읍면동 전체는 찬성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우리 지역의 화장장이 뭔 말이야. 들어오는 동네는 혜택이 많으니까 소위 양해가 됐지만 그렇지 않다. 계속 그 잠재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화 시켜버렸어요. 나머지 동네에서 보상금 좀 내놔봐라. 300억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산시에서, 시흥시에서, 부천시에서, 광명시에서. 너희들 화장장 안 들어가니까 우리 화장장 들어갈 때 이 돈으로 문화시설, 지역 현안 사업들 그 동네 거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약속했어요. 문화특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바보 아니야? 화장장 갖다 놓고 왜 무슨 문화특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거는 제가 정말 최초로 발상했습니다. 이미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미자 좋대요. 좋으시대요. 송이 아저씨 좋으십니까? 송이 아저씨 좋으시대요. 이분들의 묘역은 이게 혐오시설일까요? 관광시설이 될까요? 그때서부터 어르신들 머리가 막 꼬이시더라고요. 정말 신해철 추모 콘서트 하면 한 2만 명이 모여요. 아무것도 없는 매송이었었어요. 고속도로만 가까이 있었죠. 서양고속도로, 의형가천고속도로. 그리고 생 다 그린벨트였었어요. 아주 우수한 그린벨트. 또 집적화된 노. 이곳에 제가 문화특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인선에 투자했어요. 시가 직접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KTX 역사, 광역교통망이 한 도시에 2개가 서는 게 화성입니다. 매송이 하나 서게 되죠. 동탄에 SRT가 씁니다. 이것을 견인해냈던 게 저는 문화특구라고 판단을 해요.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위한 특화된 묘역을 만들겠습니다. 역대급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화체육예술인들을 모여서 국립현충원을 뛰어넘는 명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은 우리가 아주 엄숙해야 되지만 이 공간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콘텐츠로 축제나 추모 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한혜종 대한체육회 문화예술복지재단 국가기관이죠. 이 3개 기관이 MOU를 했어요. 첫 번째 모실 분을 송기정 영웅으로 만들자. 지금 국립현충원 대전에 계십니다. 육상인들, 체육인들 누구도 그 기일날 가서 추모 행사를 안 해요. 현충원에서도 그걸 안 해줘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에 추모관도 생기고 공연장도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추모관에서는 역대급 분들의 기일날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육상인들이 좀 모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야, 이 화려했던 이 암울한 시대에도 육상으로 마라톤으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줬던 이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다시 부활시키자, 투자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한성규원을 창시했던 조남철, 그래서 그 이후로 조은현, 이세돌, 이창호 3개를 제패하는 역대급 바둑의 강국을 만들어냈던 이분이 오면 이분을 위한 세리머니가 한국기원 관계자들과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신해철이 오면 신해철 추모 콘서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역대급 최진실이 오면 최진실 추모 영화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관계자들이 다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곳까지 오는 KTX가 연결되고 전국에서 바로 이곳까지 오는 KTX가 연결돼 있고 서양고속도로, 의향가천고속도로, 수인선 아주 적집니다. 그리고 천하의 명당자리입니다. 화성이 추진하면 이렇게 뭔가 특별하고 색다릅니다. 이곳은 제가 그런 고민해요. 청년을 30% 고용하자. 경력잔절 여성을 30% 고용하자. 60세 이상 노인을 60세 이상 75세 노인을 30% 고용하자. 새로운 가치를 한번 우리는 구현해보자. 모셔서 교육을 잘 시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들어요. 특별히 기능이 필요한 보일러라든가 기계 설비 이런 부분들은 따로 따로 뽑아도 그 자격에 준하게 뽑더라도 그런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죠. 원으로 갑니다. 사회적 기업. 원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게요. 오늘도 질문 주실 거 같긴 한데 삼선 할 거냐 뭐 이런 관심 없으세요? 저 삼선 할 건지 안 할 건지 너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집행기관의 역할을 해요. 사실 한백선 하나 하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이음터 하나 하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중앙행정이 지방행정을 너무 못 받쳐줘요. 근데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 공약을 하셨죠. 개헌 과정을 통한다도 얘기 있었고 또 가로치고
어느 때는 시범 실시라도 하겠다. 개헌이 안 됐을 때요. 시범 실시, 시범 실시, 시범 실시. 그 얘기가 제 귀 속에 계속 맴돕니다. 개헌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요. 국회의원들하고 또 국민들하고 지금 집권 여당하고. 이게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다 합의가 될까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금방 합의되고 이건 워낙 논의가 많았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 분권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정 지수도 다르고 인구 규모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합의가 가능할까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시범 실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대통령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니까 연방제 수준이라 그랬어요. 연방제 수준. 경제 문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경제 문제. 화성은 맥켄지가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도시예요. 부자 도시입니다. 그럼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벤다들까지 다 들어와 있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총 생산은 어마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7만 불이 넘었다고 하죠. 울산을 이미 앞질렀다 그래요. 울산 조선 사업 이제 무너지면서 훨씬 전에 이미 우리가 앞질렀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행복하냐?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서 청년 실업은 끝간되었고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까? 노무현 정부 때 4.5%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봐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7% 성장이 힘들어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압축 성장으로 이미 성장할 만큼 이 시장 구조는 다 성장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거기까지 가기 힘듭니다. 근데 우린 정말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돼 있어요. 동네 빵집까지 대기업이 다 해갔어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이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 상태로는 청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성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준다 그러면 전 경제민주화 한번 해보겠다. 우리 조례 만들고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민들하고 합의해서 경제민주화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 경제민주화 뜬구름 잡기처럼 했는데 무슨 조치를 해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가 되냐. 전 한 두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선 대타협을 하자 그랬어요.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을 한번 해보자. 근데 매번 실패했죠. 이게 큰 단위는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에서는 합의하기가 쉽죠.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정 내 오랜간 규율이 있어서 합의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단위에서는 쉬운데 큰 단위로 가면 교육 문제 하나 풀기 힘들고요. 경제 문제 하나 풀기 힘들고 농업 문제 하나 풀기 힘들고 아무것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데요. 화성엔 그런 자격 요건이 충분해요. 재정 규모 됩니다. 인구수 됩니다. 하는 일 되죠. 업무의 다양성 됩니다. 외국인 수 돼요. 또 청렴도도 요즘엔 됩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죠. 화성에 한번 줘놓으면 제가 고민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래요. 업종 분리부터 한번 해보자. 정말 대기업이 순환 출자해서 동네 빵집까지 다 자기 거고 신라 호텔도 주식 한 푼 없으면 자기 거고 이렇게 하는 거 막자. 이게 양극화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게 정보력이 있잖아요. 또 재정력 되잖아요. 또 그런 나머지 사회 인프라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업종 분리를 확 시켜버리자.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은 그것만 해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일, 마을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분류를 하자. 그걸 받으면 고용유연화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세계적인 경쟁을 하려면 좋은 인재를 빨리빨리 써야 돼요. 자르기 쉽게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가 사회이사제도 없애자. 직능이사제도로 가자. 대한민국의 최고 우수한 사람인데 한 3,000명 되더라고요. 대기업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 정말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기업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거수기 노릇만 해왔어요. 근데 이분들을 직능이사로 바꿔버리면 노조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 하나 들어가고 1차 밴더를 대변할 수 있는 2차 밴더, 3차 밴더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경제민주화한다. 이런 조치들을 권한을 주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619억 사회경제기금을 만들었어요. 대기업에서 잘렸다. 그럼 이 사람이 대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복지센터 같은 데서 제빵제과 기술 아니면 통닭 가공기술 이렇게 해서 창업하게 해드려야죠.
또 다르게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사회경제기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역할할 수 있게요. 60세에 은퇴를 해요. 화성시의 국장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 능력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냥 60세에 은퇴해요. 뒷방 노인네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아프고 또 이상한 병 걸리고 그렇습니다. 사회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저는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굉장히 잘 발전했어요. 굉장히 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잘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잘은 아니고 이 경제민주화까지 됐으면 굉장히 잘인데 잘 발전했어요. 그 곁을 그 빈틈을 거기에 도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방식이 전 사회적 경제라고 봅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 그걸 위해서 지방정부 협의회들 하고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도 통과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걸 좀 더 공고히 하는 지방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담보된다면 화성시장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노노카페 대표적이죠. 저게 지금 한 260분 근무하고 47개의 노노카페 지점이 생겼고 저거는 그 기아자동차 뭐 농협 이렇게 해서 다 찬조한 겁니다. 시가 재정을 직접 투입한 게 아니고요. 공간만 시가 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나 농협 같은데 만들어서 제가 저분들을 지난해 연수를 보내드렸어요. 65세 넘은 분들 정말 은퇴해서 놀고 계신 분들 연수를 보내드렸더니 충주 어디로 우리 보통 연수 가면 좋은 데로 가는데 별로 안 좋은 데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드렸더니 한 6년 시장하는 동안 그렇게 큰 환호와 함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끼케 한 달에 40만 원 받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셔요. 나 이제 완전히 퇴물인 줄 알았더니 이런 연수 기회도 주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저분들은 안 아프실 거예요. 저기 연역 추적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저기 근무하시면요 소통하잖아요. 젊은이들하고 소통하죠. 카운터합니다. 계산해요. 머리를 자꾸 쓰죠. 메이드합니다. 만드느냐고 손발 자꾸 놀려요. 치매 올 시간도 없을 거고요. 감기 몸살 올 시간도 없을 거예요. 나날이 행복하십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사회경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아마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47억인가 아마 자금을 물려받아서 이 중앙센터를 아주 멋진 중앙센터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봉담 쪽에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안전도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화성은 정말 다 극복해냈다. 제일 큰 그림자가 살인의 추억이죠. 살인의 추억. 영국에서 제일 먼저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됐다 해요. 도시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게 그 지역의 이미지를 100년을 가져가더랍니다. 저거 연쇄살인 동네. 화성은 30년 남짓했어요. 저는 극복했다고 판단해요. 물론 아예 이곳을 생활권을 아예 안 둔 도시에서는 아직도 그 추억을 기억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정말 안전한 도시, 믿을 만한 도시다 라고 판단할 거라고 전 믿어요. 그걸 위해서 피해가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정명으로 대응했어요. 우리 스스로 극복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안전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실제 그 고민 끝에 지금 연구 개발이 들어가 있는 게 드론입니다. 만약에 저 시절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그런 사건은 안 터졌을 텐데 핸드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드론이 한 8km를 커버합니다. 저 사건이 보통 집중적으로 터졌던 공간이 어디냐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귀가하는 시골 동네에서들 많이 터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근데 핸드폰 앱을 깔아주면요. 그리고 비상대기를 시켜요. 그런 공간에 하나씩. 내가 좀 집에 가는데 뭔가 의심스럽고 이상해요. 앱을 누르면 드론이 내 머리로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영상 촬영이 되면서 안전센터로 바로 전송이 되고 안전센터 24시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경찰이 입회해 와 있죠. 서치가 비치고 방송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놨어요. 적외선까지 띄워놨어요. 공원에 으슥한데 아이들이 딴짓하는지.
우리 빌라 옥상 한 번도 안 챙겨봤어요? 한번 찍어보니까 난리가 아니던데요. 그 위에서 별짓들 진짜 다 하던데요. 외진데까지 우리가 다 챙겨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센서, 색 감지기 센서 한 번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힘든 거는 냄새 맡는 드론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힘들어요. 이거는 소위 MOU 취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할 생각이. 따져보니 바람이 돌면 희석이 돼 버리잖아요. 하늘을 날면서 이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기능과 연구 개발은 다 돼 있습니다. 냄새 맡는 센서, 뭐 적외선 카메라 이건 각자의 그 기술들은 다 확보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융복합하냐? 우리 소위 그 이음터처럼 기관이 융복합하고 기술이 융복합하는. 그래서 해안 초소의 철책들 다 헐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궁평리는 헐었는데요. 적외선 CCTV를 띄워서 초소랑 연결시켜서 해안 8km까지 날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 우리 궁평리 그 절벽 외진데 이런 데는 매일 그 근무하는 초병이 찾기 힘들어요. 드론으로 다 확인해서 지금 철조망보다 훨씬 안전하게 기술을 제공해주고 저희는 우리 시민과 바다를 가깝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또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궁평리 건이 다음에 있나요? 마지막에 딴 거. 우리 화성역 맥켄지가 10년 안에 세계 4대 부자 도시 얘기했어요. 맥켄지가 가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가끔 이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고요. 10년 계산은 잘못 따진 것 같아요. 전 5년 안에 될 거라고 봐요. 물리적인 소위 GRDP 총생산의 세계 4대 부자 도시 5년 안에 이미 이루어질 겁니다. 기반시설도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동탄은 정말 허브의 공간이 될 겁니다. SRT, GTX, 일본 국철, 인도건선 확정됐죠. 인도건선, 그 다음에 트램, 거기다가 시외버스가 완벽하게 환승이 되는 시스템을 합의가 됐어요. 재설계 들어갔습니다. 제가 6년간 우겼는데요. 여당 되니까 좀 좋긴 하던데요. 전에는 기빵기로도 안 됐더니 요즘에는 제가 제안한 안이 참 좋은 안이다라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인선에 KTX 역사가 들어섭니다. 비봉매송간도로도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 재정이 힘들 때 직접 투자를 했어요. 수인선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도 여탄 오해가 있어요. 뭐 시청에 보면은 뭐 동탄시장이냐 동탄만 개발하고 향남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냐 하는데 이 정치의 계절이죠. 서해안 복선전철은 그런 전철 아니에요. 화물 없습니다. 없습니다. 석탄을 왜 싣고 다니죠 거기에? 여의도로 석탄 옮겨서 뭐 하게요? 생각해보세요. 여의도로 철강석 옮겨서 뭐 하게요? 저게 그 노선은 맞아요. 중국과 연결되는 단둥과 연결되는 국가기관 철도망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연결되더라도요. 북한의 철광석이 무연탄이 활용 안 한다는데요. 저거는요 여의도까지 30분에 가는 노선이에요. 굉장히 좋은 준 KTX인데 시간당 250km를 달려요. 100% 승용입니다. 남북이 진짜 열려서 단둥 도문 훈춘까지 가게 된다. 이랬을 때는 일부 화물이 실릴 수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우회시켜야죠. 지화로 하든가. 화물이 막 진짜 다녀야 된다. 해야죠. 그래서 환경영 다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한 2억 들여서 다시 내고 있어요. 지금 설계 기준에 정말 분진과 진동과 소음이 피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근데 국책 사업을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지하로 넣으라?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넣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한 3천억 뭐 이상 든다는데요. 해버리죠 뭐. 저도 지하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의회에 3천억 올리면 돼요. 향남의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세요. 워낙 역량이 뛰어나시긴 해요. 이 두 분이. 이용근 서재일 의원님 진짜 일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데요. 이 두 분이 16분 설득 못해요.
전 그렇게 막 피해가는 식으로 행정하기 싫어요.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고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힘 합쳐서 마음 합쳐서 가보자 해야죠. 무조건 해준다? 비합리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세금을 그렇게 몇 천억씩 그렇게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 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되는 일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 동서간의 고속도로가 봉담에서 서신까지 착공이 됐죠. 2021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서해안복선 전철 2021년도에 개통이 돼요. 양감하고 향남까지 고속도로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개통이 되죠. 해서 물리적으로 동서간의 소위 도로망이나 남북 간의 도로망, 철도는 100% 5년 안에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에코스마트를 가져가면 저는 5년 안에 세계 4대 부자 도시가 아니라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10년쯤 되면 완벽한 도시가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복지국가죠. 복지도시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도시. 지방자치분권이 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되면 저는 화성이 제일 먼저 에코스마트 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완벽한 복지 도시를 구현해낼 수 있다. 그 정도의 재정 규모와 자격 규모와 역량이 되는 도시가 저는 화성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픈 역사예요. 정말 얘기해도 화성은 너무 많죠. 여기 아마 당성도 빠지고 있을 거고, 소위 우리 뭐죠? 시민 참여형 도로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역사죠. 우리 화성이 요즘 군공항 문제도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리죠. 뭐. 수원 200년짜리 도시예요. 수부 지역입니다. 인구도 기초 지자체 제일 많아요. 근데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이해관계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수부 지역으로서 전통적인 품위가 없는 도시 같아요. 우리 화성 그렇지 않아요. 1억 5천 년 전에 반도의 중심인 당성, 당항성이 있었던 곳이 우리 화성이에요. 모든 앞선 문물과 문화가 이곳을 통해서 드나들었어요. 우리 화성을 통해서. 200년 전에 정저효 세계문화유산이 있었던 것. 수원은 사실 껍데기죠. 화성은. 정체성과 정신은 이곳에 있은 겁니다. 윤건능, 용주사. 100년 전에 제암리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3.1운동은 비폭력운동이었어요. 탑골공원서부터 주일마다 지방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3월 말에 송산에서 송산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일제 놀이국제 손사를 척사를 시켰어요. 그 다음 주에 제암리에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조직화됐습니다. 조직을 했어요. 주재소를 불태웠습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이게 안성까지 전달이 됐죠. 안성에서 마지막 순사가 척살이 돼요. 그 보복으로 우리 제암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화성은요, 이곳 매항리도 55년간의 아픔을 저력으로 이겨내고 돌파해낸 도시예요. 일제 항거했던 힘 있는 도시예요. 1000년의 역사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비행장 가지고 장난을 쳐요. 정말 눈앞에 이해관계만 따져요. 우리 그 아픔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동네 출신이잖아요. 화산동. 순전히 저 키 안 큰 이유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요. 깜짝깜짝 놀라고. 아 진짜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알아요 그 고통. 수원만의 고통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제 페이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수원시 인구 100만을 위해서 화성이 희생하라면, 이곳이 뭐 한 2, 3만 명 산다니까 희생하라면, 서울과 수도권의 2,500만을 위해서 수원이 희생하면 안 되냐? 인구 논리로만 따지면. 실제적인 피해는 저희가 더 보고 있죠. 고색 쪽에 뜨는 소음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 수원 전투비행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있는 국방부 땅이에요. 누구 땅도 아니에요. 행정구역이 수원에 좀 더 걸려 있고 우리가 좀 덜 걸려 있는 거죠. 신성 불가침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색 쪽에 소음이 좀 있었어요. 내리는 쪽에 소음이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돌아내리잖아요. 면적도 훨씬 더 커요.
정말 참고 감내하고 있었어요. 우리 양남 사람들은요, 오산 전투기지로 참았어요. 지금도 참고 있어요. 이곳 매양리 54년간의 아픔이 있었어요.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한 이만큼 있었습니다. 수원 권선동에 고색에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보십시오. 이런 해안가를 만들 수 있는지요. 지금 땅값이 조금 더 비쌀지 몰라요. 안 바꿉니다. 권선동 정도의 고색 정도의 도시는 화성에 얼마든지 만들고 차고도 넘쳐요. 기회비용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어느 사람은 강남에 분양을 받아요. 어느 사람은 향남에 분양을 받아요. 어느 사람은 고색에 분양을 받아서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있죠. 대부분 나중에 이사를 들어갔죠. 대부분 지에서 허가 다 내줬지 않습니까? 군부대 압력하고 이거 개발할 수 있게 해줘라, 개발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자기의 소위 기회비용대로 리스크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들쑤셔요. 그래서 올고지 화성이 혼자 다 책임져라. 200년짜리 얌통머리 없는 도시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젠 우리만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셨지만 전국의 아이들이, 전 세계의 아이들이 와요. 우리 궁평리는요, 그 가치가 정말 남달라요. 그런 공간을 함부로 하자? 전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합리의 정신은 뼛속 깊이 가져가야 된다. 우리 구국의 정신, 저항의 정신, 이 문화는 가져가자 해서 성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지금 VIP죠. 대통령님께서 당 대표 시절에 이곳에 오셨어요.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제 약속 지킬 때가 됐죠. 그리고 약속 워낙 잘 지키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자르랍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요. 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잘 지켜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궁평리하고 뱃놀이. 뱃놀이 축제 전형적인 소위 전시행정이었었죠. 그 전곡항 보트요트, 경기 보트요트 100억 들어갔습니다. 실제 축제 비용이. 경기도가 한 40억에 뒷돈 시드머니를 좀 줬어요. 도로 청소 이런 거는 축제 비용에 빼서 좀 이제 내려줬는데 저희가 47억 정도 썼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0억이 넘는 축제였었어요. 30억짜리 요트를 그 외진데다 컨벤션 짓는다고 한 20억 들여서 짓고 사나흘 쓰다가 뜯어버리고 해마다. 가봤더니요, 전 속으로 정말 욕했어요. 아니 언 놈은 30억짜리 타고 놀고 즐기는데 누구는 정말 뼈까지 일하고 앉았네. 31개 시군에 관변단체 다 동원해서 구경시켰잖아요. 그리고 게임 룰도 모르는 요트보트 시합을 유럽의 챔피언들 다 불러다가 했어요. 상금 잔뜩 줘가지고. 저게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과감하게 킨텍스로 보내버렸습니다. 화성의 이름도 50억 가깝게 태웠는데 전곡항이 화성이라는 이름도 하나 못 알리고 경기 요트 보트쇼 했어요. 킨텍스로 보냈습니다. 15억 들었어요. 15억 들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475, 32만 명이 다녀갔어요. 내년에는 더 어마무지해질 겁니다. 제가 평택 이암대 지난주 또 해병 이암대 김포에 제가 다녀 사단님 다 뵙고 왔어요. 군만 오면 이제 완벽한 콘텐츠를 갖게 된다. 수륙 양용정 가지고 우리 제부도를 한번 도와해보자. 우리 아이들 싣고 해병대가 직접 주관하는 고무보트 타고 극기훈련 한번 해보자. 이 함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신 함정 다 가져와 봐라. 우리 수도권 아이들이, 우리 수도권 부모들이 마음껏 즐기게 한번 해보자. 군가민이 소위 친해져야 국방에 대한 의미를 더 우리가 알게 되지 않냐 해서 해경, 해병대, 해군이 적극 참여하는 모든 콘텐츠가 다 오는,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공간이 모자라고 우리 시스템이 모자라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제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의 역사성은 당성이다. 1000년 전, 1500년 전에 우리 반도의 패권의 중심이었던 당성. 그래서 이름을 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당성 포구 축제 이런 정도로 해서 당성 콘텐츠를 더 집어넣을 생각을 해요.
궁평리 문제는 제가 모두에도 여기도 그렇고 궁평리도 그렇고 정말 아픔을 극복해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18년 됐어요. 제가 7년 전에 재판받으면서도 기소됐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기소됐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송파구의 어린이재단이었어요. 취임하기도 전에 6월 30일이 기일입니다. 거기 가서 먼저 제가 당선자입니다. 참 우리의 잘못이 너무 컸습니다 하고 고색 대표님하고 유족들한테 정말 심심한 사과를 올렸어요.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이곳은 나머지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추모비 당연히 세우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수련원 만들어서 수도권의 다양한 아이들이 정말 레저와 체험 생태를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아이들이 서울구청들이 우리 화성하고 MOU 하자 계속 와요. 주중에는 그렇게 쓰고 자유학기제니까 기존 학기 시스템에 맞추는 거니까 주말에는 여기 야구장 관계자들이 쓰면 풀가동된다. 연수 코스로도 쓴다. 제가 그냥 무딱들여서 저거 자연환경 너무 좋으니까 관광지로 개발합시다 그랬으면 아마 반발이 컸었을 거예요. 7년간 거의 한 번 안 빠지고 찾아뵙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희생을 딛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모셔왔어요. 두 번 다시 안 오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화성의 생각과 의지를 공감하고 같이 해주시기로 해서 그 자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딛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세월호랑 시랜드가 다른 사건인가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만 다른 거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경주 마리나 사태가 똑같고요. 성수대교가 똑같고 삼풍백화점이 똑같아요. 안 다릅니다. 근데 국가기관에 국민안전처 요번에 행사 때 좀 오시라 했더니 안 와요. 세월호로 오라 그랬으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시간만 다른 거예요. 그 사건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이 이런 고민이 있으니 국민안전처에 좀 와서 이걸 보고 청소년 수련관을 할 때 국도비를 어떻게 줄 건지 경기도에서도 좀 와서 보고 해봐라 했더니 안 와요. 우리는 그렇게 피해가지 않았어요. 욕도 좀 먹었습니다. 야 그냥 문화관광시설 지면 되지 그걸 왜 들춰져 가지고 수석거려 가지고 그 사람들 싫어하는 추모비를 만들어? 내가 당하고 나면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질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이죠. 그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성이 시도하는 것들이 매번 그렇습니다. 남의 거 제로섬 게임에서 뺏어오지 말고 화성답고 화성스러운 가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 그래서 국가적인 대안,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보자 라는 게 화성의 포부고 화성의 욕심이다. 이 끝에 그냥 물리적으로 부자인 도시 말고요. 그냥 돈만 많이 도는 도시 말고요. 사회적 약자,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복지도시 화성. 그것이 우리 화성인들이 꿈꾸는 도시고 그것이 에코스마트 도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덥고 오랜 시간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화성이 어찌됐든 압축하면 국가적인 난제를 풀어내는 대안의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중해 주시고 그것들이 국가 정책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우리 언론인 가족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